자,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죠. 멀게만 느껴지고 과연 될까? 가면 좋겠는데 뭐 언젠가는 가겠지. 하지만은 멀고 먼 그 4천 포인트가요. 오늘 돌파를 하였습니다. 현실로 다가왔고요. 네. 기쁘죠? 아주 기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예? 코스피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 무섭습니까? 좀 겁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코스피 4천 포인트를 이제 열었는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작년도 아니에요. 올해 4월이었습니다. 올해 4월 2284. 근데 4천 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3, 뭐 1000포인트 그 이후로 1000포인트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훌쩍훌쩍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소외되면 안 되거든요. 에, 뭐 소외가 안 되려고 안 되겠습니까? 뭐 좀 이렇게 너무 세게 가고 편중되다 보니까 좀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좀 기뻐하십시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싼 주식 안 보면은 소외당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한계 중에 하나가 이 비싼 주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외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싼 주식 사죠? 예. 그안 사고 뻗대어도요. 나중에 되면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늦게 사요. 제일 늦게 비쌀 때. 지금은요. 비싼 주식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안 샀잖아요. 액면 분할할 때 막 예? 막 250만 원 넘어가고 아직도 싸다 할 때 뭐 100만 원대 있을 때는 우 비싸 저걸 어떻게 사 하다가 안 사고 안 사다가 나중에는 사잖아요. 그죠? 참 결국은 사게 될 것 좀 미리 사주면은 수익에도 좋고 그럴 텐데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모습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코스피 4천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엄청 강했죠. 2.5%나 상승을 하는 요즘은 주식 시장 한번 올랐다면 그냥 100포인트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냥 올라 버리죠. 예전에 100포인트 오르면 참 힘들었는데 뭐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상승했나 하락하느냐는 전일 종가 대비 몇 프로가 올랐나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4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 더 오를수록 그 변동폭은 좀 더 커질 겁니다. 가격적인 면. 그래서 뭐 예전에 1% 오른 거나 이제 지금에서 1% 오르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큰 그런 변동성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의 신고가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다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한 2.57% 지금 현재 올랐고요. 일본이 거의 한 2.5% 가까이 오르고 뭐 대만, 중국까지도 다 올랐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한국 주식 요 근래에 들어서 참 세다 그죠? 아주 세고 이제 그런 뉴스도 뜨더라고요. 서학 개미들 어쩔 거냐? 국장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한 서학 개미들 지금 어쩔 거냐 하면서 그러한 뉴스들도 보이고 또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들의 모습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올랐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순매수 1조 4천억이었거든요. 순매수 우위.
기관이 1조 이상씩 사는 거 참 드물었는데 더욱이 드물은 것은 기관은 좀 빠지면 사거든요. 이격나면 오히려 매도를 하고요. 근데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크게 됐다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매수를 한 것은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다라고 또 나름대로의 분석과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매수를 이어갔고 오늘 외국인이 6,500억 가까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2,30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쪽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수가 뭐 연일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데 오늘 상승의 이제 또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독주가 이제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반도체의 독주가 눈에 돋보였습니다. 하이닉스가요, 거의 뭐 5%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이제 53만 원, 53만 원대를 찍었죠. 50만 원 돌파하자마자 이제 50만 원 중반대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60만 원을 바라보게 되나요? 아무튼 엄청난 기세의 하이닉스 상승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드디어 10만 전자를 오늘 돌파를 하였습니다. 10만 전자 돌파. 삼성전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신고가 나지 못할까봐 사실은 저기 21년의 고점은 또 큰 저항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갇히면 안 되거든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무사히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위기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 위기거든요. 이 부분이 참 위기였는데 이 위기로부터 그렇게 이제 잘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격이 크니까 언젠가 다음에 이제 누를 차례가 있을 텐데 그때 누를 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잘 눌러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돌파를 잘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반도체주의 독주로서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반도체가 역할을 전적으로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오늘 많이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보면요, 조선주 상승이 있었고요, 조선주도 상승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호재는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뭐 상관없이요. 뭐 트럼프가 에이펙 참가하게 되는데 그 에이펙 참가하면서 한국의 조선소를 이제 방문을 한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런 루머가 전적으로 뭐 주식에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참고하면 되는데 조선주들이 오늘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나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오늘 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한데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친 게 아니라 보면은 오늘 보면은 또 바이오주들도 오늘 올라왔거든요. 바이오주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갑자기 이제 물론 지난 주말쯤부터 이제 그러한 조짐들이 좀 나타나기는 하였는데요. 이제는 반도체의 독주가 아니라 이제 소외돼 있던 그러한 종목들조차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이 오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로서는 어때요? 더 좋은 현상이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또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우리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면은 그 포트폴리오 중에 두 종목이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두 종목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다른 종목도 오릅니다만은 사실은 뭐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두 종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다 담았다 해도 두 종목이니까 저기 지수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계좌가 오르는 속도는 조금 늦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종목만 움직이도 그게 지수가 껑충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반도체에 또 집중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뭐 비중을 좀 더 늘렸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다른 종목보다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비중이 늘면 늘 만큼 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담으면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이제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주춤하면서 이렇게 할 때 특히 삼성전자도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르다가 이렇게 보면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전에는 뭐 조정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누른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엔 특징은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지 않느냐는데 아무튼 뭐 비중을 늘렸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어때요?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맞아요. 많이 담았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비중을 지킨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조금은 해소가 될 듯 보여집니다. 하나 오셨냐? 근데 뭐 저기 아래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시장의 변화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일단은 오늘은 오르는 종목들이 일단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나타나야 되겠는데 아마 뭐 일시적인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오르는 모습에 가깝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대형주의 독주였거든요. 코스피의 모습이나 대형주의 모습이나 거의 똑같죠. 오늘도 보면은 대형주가 조금 더 오르기는 하였습니다. 2.74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좀 더 오르기는 했어요. 자, 근데요. 근데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면도 좀 보여지는 것이 자, 코스피가 중형주 볼게요. 중형주가요.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늦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연중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였죠. 중형주가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계는 있고 저기 지금 대형주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주도권의 중심이 뭐 갑자기 싹 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중형주가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소형주, 뭐 소형주는 아직 돌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어때요? 작을수록 약하죠. 이번 장은 작을수록 약하긴 한데 그래도 뭐 코스피 소형주도 보면은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형주 지수가 2,507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르는. 하지만 이제 연중 고점으로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삼각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7월 달 이후에 조정 여기로부터 이제 추세가 상향 돌파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상승하는 것이 이제 좀 폭넓어졌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넓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조금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코스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코스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보니까 오늘 코스닥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2% 이상 역시 오르면서 이제 900포인트를 회복을 하였는데 역시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코스닥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시장이 뜨거워서 좋기는 좋아요. 진행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달려나가니까 조정 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죠. 그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걱정이면 이러다가 막히는 거 아니냐? 뭐 4천 돌파는 좋은데 또 4천에서 한번 막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더 번져가기 시작했죠. 조금 더 한쪽에서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다면은 이 시장 전체가 하나의 여기 그 덩어리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숯덩어리라고 하면은 한쪽에 지금 활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때요? 불길이 더 세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숯덩이에도 이제 번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걱정이 태산입니까? 아이고, 가도 불안하고 안 가도 불안하고. 맞아요. 잘 말씀하셨네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그런 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제 기회들이 더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요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물론 한편으로 좋은 소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코스피가 재밌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 볼까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자, 달러 차트로 보니까 뭐 별 다를 거 없지 않느냐. 뭐 달러 차트도 최근의 모습 4월 달 이후로 올라온 모습은 비슷하네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달라졌죠. 우리 코스피 달러 차트로 본 코스피 신고가는요. 저기 1440입니다. 1440인데 지금 1366이에요. 열심히 쫓아왔지만은 달러 차트로 보니까 아직 전고점 돌파 못했죠.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야 돼요. 어때요? 이런 거 보니까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아니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아직까지 더 가야 되나? 물론 더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자동차요. 자동차 좀 답답하긴 하죠. 빨리 안 가니까 답답하긴 해죠. 그래도 예, 답답할 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요, 좋을 때 사는 거가 아니고요. 답답할 때, 답답한 구간,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사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그래요. 투자의 원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최악인 곳, 좋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 내가 뭐 어떤 것을 은행에 저축하는 거 우리 투자라고 하지 않죠. 일단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가 없고 일정 기간 거치하면은 고정된 약속된 금리만큼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약속된 만큼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는요. 리스크는 있지만은 이제 잘 되었을 경우 이제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데 묻어놓고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더 빠지기도 해요. 더 빠지면은 막 난리 나죠.
주식을 샀는데 더 빠진다면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투자의 과정이거든요.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 그래 저기 아까 하나오션 말씀하신데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오션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조선주 악재 나올 때인데 뭐 중국이 그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한다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오션이 그죠? 잘 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답답한데 샀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오르느냐? 그건 아니죠. 빠지죠, 그죠? 이날 또 조선주에서 놀래가지고 손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때. 근데 희한하죠 주식은 빠지고 나니까 거기서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신고가 났거든요. 조선주 대단합니다. 조선주가 대단해요. 주식은요? 예, 주식은 욕하고요. 욕하고 외면해야 돼요. 버리고 막 손절하고 그래야 됩니다. 에이 이거 좋다고 하더니 안 좋은 애가 버리고 많은 사람이 버려야 그래야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수익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똑같이 다 가면 좋겠지만은 그 결과라는 그 목적지까지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세력은 어쨌든지 개인들을 털어내거든요. 아니 가격을 올리는 건 누가 올립니까? 세력이 올리죠. 세력이 돈을 쓰면서 작업해가지고 잘 이렇게 올려놨는데 개미들이 잔뜩 와가지고 다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제가 세력이라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털어내고 쫓아내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다 결과에 만족할 만한 결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있고 뚝심 있게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있죠. 괜찮다라고 하면은 빠져요. 오르고 나면 빠지죠. 빠질 때 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막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익까지 정말로 주식에서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뭐 추세를 좀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가 이탈해가지고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 한요 살아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다 가거든요. 그래서 팔 사람은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팔지 않고 잘 견디고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결과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키세요. 잘 지켜야 됩니다. 2차 전지요? 2차 전지도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지금 이제 반등은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주도주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단기에 세니까 이게 강해 보이는 거고 또 뭐 단기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수익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사실은 주식은 큰 항해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2차 전지는 한계가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은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는데 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아직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야, 아직까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그죠?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건데 주식은요 또 버티다 보면 또 나아지기도 합니다.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요 2차 전지보다 이제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큰 대세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요 뭐 오늘도 이제 조선주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이 멋있어요 삼성중공업. 원화 차트를 이제 바꿔 놓을게요.
달러 차트로 봤으니까. 자, 이제 3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어때요? 어때요? 삼성중공업도요. 추세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추세가 좋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자, 여기 물론 코로나가 왔을 때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을 여기서 매수를 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가격이 싼 자리로서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 뒤에 어때요? 상당히 한 2년 정도를 좀 더 조정하죠. 반등 이후에 2년 이상을 좀 더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제대로 나오는 적어도 23년 이후에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볼까요, 저기? 이게 추세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이마트 자주 가시죠? 이마트 이번 주말에 뭐 행사한다던데 쓱데이인가요? 행사한다는데 사람 많이가 몰리게 생겼는데, 자, 이마트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 이마트는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특히 2018년 이후에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마트가 보면은 각각의 반등할 때가 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보면 반등을 좀 하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마트도.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강하게 딱 뛰어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은 강해 보입니다. 그 순간은 강해 보이는데, 근데 물론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나름대로 수익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더 크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세라는 것은 더 크게 이렇게 오름세를 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보면은 그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는 듯 하다가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오르면 이제 상승 추세 오르고 일정 부분 조정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이마트 같은 경우 신저가 났거든요. 좋아요. 또 여기도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또 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빠져버리죠.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반등하는 순간에는 강해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큰 추세가 어때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샀다가 설령 물린다 하더라도, 좀 고점에 사가지고 물린다 하더라도 조정을 한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자꾸 더 빠져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또다시 신저가가 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반등을 하다가 또 반등을 하다가 거기서 그쳐 버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요. 팔았는데 올라가 버려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좀 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합니다. 이렇게 힘내세요. 괜찮아요. 자, 자, 그리고 있죠.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중공업 참 멋있게 잘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세요. 짧은 상승이 아니죠. 상승 뒤에 조정은 있지만은 어때요? 설령 저기 고점에 물린다 하더라도 조정을 참아주면 그 뒤에 반등하면서 신고가 나죠. 조정 있죠? 신고가. 여러분 삼성중공업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삼성중공업이요. 지금까지 최근 2년 넘게 보면은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조정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만들어 주고 있죠. 조정을 합니다만은 조정 뒤에는 반드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건 내용만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렇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조정은 할 수 있고 그 조정이 몇 달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조정 이후에 턴했을 때는 신고가가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중공 계속해서 보세요. 조정하고 나면 신고가, 조정하면 그 다음에 신고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힘이 더 붙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억울해하실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더 좋은 종목들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여러분 이번 장이죠. 물론 오늘부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대형주고 아직까지도 대형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형주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대형주는요 좀 지그시 보유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최대한 가지고 있어 본 것이 언젠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예외. 그러니까 그 상승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막 꺾여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을 장기간 동안은 그냥 팔지 못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거는 예외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은 길면 한 6개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1년씩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6개월 이상 조정하는 종목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막 1년, 2년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예외고요. 가는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보유해 본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되물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과를 분명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 시대였지 않습니까? 답답했죠. 근데 하는 사이에 4000포인트가 되었지 않습니까? 뭐 또 중간에 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5000포인트를 가든 6000포인트를 가든 가기는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되었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수익, 그저 그런 수익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번 장은요. 왜냐하면은 역대급으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000년대에 한번 왔어요. 크게 오는 것. 2000년대에 한번 크게 있었고 80년대에 한번 크게 오르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오르는 장인데 20년 만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상당히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주 크게요. 적당한 수익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크게 가려고 하면 역시 어떻습니까?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대형주. 소형주 아무리 올라봐야 지수 조금밖에 못 들어올려요. 그래서
대형주가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대형주장에서 이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거냐? 자, 삼성중공업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삼성중공업도 보면 오르고 내리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오르는 구간 있죠. 이렇게 보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이 오르는 구간만 잘 취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참 많이 나고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 수익 많이 날 것 같아 보이죠.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매번 매매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마디를 몇 개 따라갔다고 하면 벌써 어때요? 한 5차례 상승 구간이 보이죠. 조금 더 쪼개면 더 크게도 보이고요. 그러면은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물려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꼬박꼬박 이게 딱딱 아구가 잘 맞춰져야 되겠고, 그리고 매수를 했으면 곧 수익이 나야 되겠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매매해 보았을 때 이거 다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몇 번 시도를 했을 때, 저번에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를 시도를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어때요? 안 맞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턴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경우도 있죠. 못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 이제 잠시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어이, 쉬는 동안에 저쪽에서 오르고 팔 때쯤 여기서 또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딱딱 안 맞아지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 같은 굉장히 중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다가 또 오를 때 보면 갑자기 강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구간에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미루다가 보니까 더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놓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런 구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매매했을 때 성공적으로 다 맞아야 수익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소형주하고 좀 틀리다는 겁니다. 중소형주들은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가볍게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오릅니다. 한번 탕 튀었다면 30% 이렇게 나오죠. 우량주, 대형주는요, 꾸준히 몇 달 가지고 있으면 30% 이렇게 올라옵니다. 출발해 가지고요.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30%인데 소형주는 잠시 탁 튀면 30%, 좀 튀면은 50%, 100%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소형주는 이제 그러한 맛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러한 매매에 젖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젖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형주가 또 잘 된다면 그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제일 약한 게 소형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절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의 특성을 보일 때는 거기에 맞는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장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장기 선호하시는 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매번 꼬박꼬박 이렇게 보고 챙겨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나는 큰 추세만 쫓아서 가련다. 한 2, 3년 묻어두지 뭐. 이렇게 가시는 분 진짜 있습니다. 이제 성향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마디마디 할 때 잘라먹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때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요,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부자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추세를 따라서 꾸준히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결과가 좋습니다. 소형주는 잘 잘라 먹는 사람이 효과가 좋아요. 소형주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소형주장이었거든요. 중소형주장. 그러니까 잘라 먹는 것을 잘하면은 금방 수익 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대형주를 여러분이 소형주 다루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꼬박꼬박 그때그때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꼬박꼬박 맞아져야 꾸준히 들고 가는 사람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꾸준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시세라는 것이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를 잘 했다고 쳐요. 출발할 때 어느 시점에서 매수 출발할 때 잘 샀다고 치면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가격입니다. 가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매수를 잘 했으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난다. 그래서 시간을 들인 만큼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수익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가격이라는 축과 시간이라는 축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되게 더디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종목이라고 딱 이게 초입에 우리 대박을 보통 좋아하잖아요. 수익 많이 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수익이 많이 날 걸 기대해서 종목을 줘요. 저기 이제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종목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힘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매수해 가지고는 수익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거든요. 여기서 수익이 다 나요. 대부분의 수익은. 그러니까 즉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느 정도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이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붙는 거거든요. 대형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대형주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중소형주 아닙니다. 중소형주는 비교적 잘 들어가면 턱 튀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뭐 HG 중공업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요. 작은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은 비교적 작은 종목이 이렇게 오르지만은 큰 종목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큰 종목들은 지그시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면 이제 지금껏 많은 대형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히 움직이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대로 대형주를 매매하려고 하면 중소형주와 같이 너무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면서 그때 꼬박꼬박 정말 챙겨가야지 비슷한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도요. 처음에는 출발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때요? 각도가 더 살아나죠. 지금은 더 급등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오늘 17% 오르면요. 아래에서 사신 분은 매수가로부터 오늘 상당히 뛰어오른 겁니다. 그죠? 갑자기 수익이 뻥 뛰어버리잖아요. 장기 투자 이제 그러한 효과를 느끼는 건데 뭐 꼭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래요. 최근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하이닉스가 처음 할 때는 진짜 완만하게 오릅니다. 저기 이제 추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갈 때 보세요. 진짜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정 푹 해버리고요. 근데 그 다음엔 조금 더 나아지죠. 그러다가 또 조정 이런 식으로 가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지금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이제 10만 원 초반대 갈 때 있죠. 10만 원 초반대 갈 때 그때 하이닉스 공개 방송에서도 하이닉스 이제 사도 됩니다. 관심 가져도 됩니다. 이야기했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천천히 가다가 확 들어 올리죠. 여기인데 물론 뭐 여기서는 한번 잘라줘도 되겠고 여기도 우리도 한번 잘랐습니다만은 지금에서 보니까 어때요? 안 잘라도 상관없죠. 물론 여기 좀 길어요. 조정 구간이 길기는 한데 한 1년 남짓 되는데 1년 남짓 안 참아도 어떻습니까? 괜찮죠. 우리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축소 여기서 했고 30만 원 쪽 살짝 아래서 또 샀었거든요. 샀었다가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때 10만 원 위에서 사가지고 어쩌면 여기를 견뎠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죠. 대형주는 바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좀 조정이라는 그 구간 천정이 나올 때까지는 가는 거니까 참아주시면 참아줄수록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요. 저기 아래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쌓아 올라가지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수익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원 될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시간 많이 걸렸고요. 어떻게 보면 추세가 나와가지고 출발한 게 2만 원대로 볼 수 있거든요. 2만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10만 원 되는 데까지 15만 원 되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15만에서 지금 50만 원 되는 거 시간이 더 짧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이 수익이 나는 이 원리 있죠. 이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큰 추세가 이탈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작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이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데 감내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큰 수익은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참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물론 뭐 하이닉스처럼 10년 이상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또 큰 상승 10년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가려고 마음먹어야 되지. 중소형주처럼 좀 올라왔다 가지고 지금 잘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충분한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다른 중소형주가 중형주도 오늘 이제 좀 중형주 차트가 돌파가 나왔기는 하지만은 역시 어때요? 시장은 대형주의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시장은 벌써 이제 4,000포인트에 우리 도달을 하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려면은 그리고 이번 장에는 2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회를 10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쉽게 얻어가는 것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편법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원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시장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비를 거쳐라. 그때는 오지 마라. 내가 나가지 않을 때만 비 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과가 있긴 한데 좀 미흡했다라든지 아니면 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원리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참 주식은 그래서 마음의 사업이고 이거는 인내의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요. 그 구간을 잘 이겨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천이 지금 어느새 4천 왔잖아요. 5천까지 갈지 6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상승이 남아 있다면은 남아 있는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 시장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형주는 너무 빨리 팔기보다는 좀 지그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저기 봄에 하나오션 올랐을 때 보면은
이게 상승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상승한 종목이 단 하나의 상승은 끝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마침내 15만 원 코아까지도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참아 주셨으면 또 수익 괜찮아요. 그때 사가지고 이 지루한 구간이 있지만 참아 주셨으면 지금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래에서 사서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100%잖아요. 또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뭐 7만 원에 사서 지금 거의 14만 원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100%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합산하면 200%죠. 100% 가까이 100%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0%가 아니죠. 훨씬 더 넘죠. 사서 그냥 있었다면 지금 200% 훨씬 넘거든요. 4만 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지금 14만 원이니까 200%가 더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좀 지그시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형주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하지만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유를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짧은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대형주들 잘 사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나마 대형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조금 올라오면은 바로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는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움직이면 지긋하게 오래 움직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쫓아가야 그래야 대박이 되는 거예요.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거기서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대형주 좀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던데 뭐 비싸다는 이유로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요. 사보시고 그리고 샀으면은 좀 눌러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팔아야 된다,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할 때까지는 잘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00포인트까지 어느새 오늘 4,000포인트 도달해서 참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잘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기 잘하고 계시지만은 시장 전체로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4,000포인트 바라만 보고 배만 아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 수익이 안 나고 4,000포인트를 그냥 성과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